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프 해석 페이지 교과서 118쪽부터 121쪽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공의 X초 후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Ym라고 할 때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곡선 모양이고요. 공을 여러분 공이 바닥에 있다고 한번 예측해 볼게요. 공을 이렇게 던질게요. 공을 던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내려오겠죠. 그쵸? 공을 농구공 같은 걸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공이 이동하는 그 자취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요. 구간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0에서 시간, x가 지금 시간이고요. 시간, y가 공의 높이입니다. 그죠? y미터, 공의 높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0초에서 2초 사이에는 공이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2초를 기점으로 해서 공의 최대 높이가 지금 2점이죠. 이때의 최대 높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미터? 네, 5미터가 최대 높이죠. 5미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2초 후에는 공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고도가 다시 낮아지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볼게요.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공이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후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네, 쏘아 올린 공이 처음 0초부터 0에서 다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언제 떨어지나요? 네, 0에서 4까지. 그쵸? 몇 초 후? 네, 4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X값이 변할 때 Y값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X값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변할 때 Y값의 변화는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교과서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공을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지 2초 후까지 2초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2초까지는 공이 높아지죠. 그쵸? 공이 5m까지 높아진다. 공이 5m까지 높아지다가 언제부터? 2초 후부터는 2초부터 4초까지 공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진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구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공이 높이 올라가는 구간과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우리 그래프를 해석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지 2초 후까지 공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높이까지 높아지다가 다음에 2초 후부터 4초 후까지 공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점점 지면까지 낮아진다라고 지금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프 해석이었고요. 우리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경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지 X분 후의 고도를 Ykm라고 할 때 두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그래프 한번 먼저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분이었습니다. 그쵸?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2분, 4분, 6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고도를 Ykm라고 했습니다.
경비행기의 높이입니다. 높이가 0.4km, 1.2km, 2km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도요, 구간을 나누어서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0에서 2분까지는 그래프가 일정합니다. 그죠? y가 0km예요. 비행기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언제부터? x가 2분에서 6분까지는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죠. 고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6분에서 8분까지는 6분에서 8분 맞나요? 지금 여기가 2분에서 8분까지겠죠.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자, 그 다음에 8분에서 10분까지 이 구간 동안은 비행기 높이가 다시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그쵸? 아래로 지금 꺾여 있죠. 노란색이랑 대칭되는 이 부분이 비행기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분에서 14분 쭉까지는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도가 높아지니까 비행기가 높이 올라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총 몇 구간으로 나누어서 해석하면 되나요? 네, 자 0에서 2분까지 1번, 2에서 8분까지 2번 구간, 8분에서 10분까지 3번 구간, 10번에서 10분 이후는 4번 구간으로 4개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볼게요. 자, 1번.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린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시오. 활주로를 달렸다는 얘기는 활주로는 얘들아 높이가 0이죠. 활주로가 그냥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쵸? 우리 비행기 탈 때 생각해 보시면 바닥에서 쭉 달리다가 올라가잖아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바닥에 고도가 0인 구간을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활주로를 달린 구간은 1번이 되겠죠. 1번. 몇 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2분까지. 여기까지 활주로를 달렸으니까 2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2번 가볼게요. 경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지 몇 분 후에 고도가 2km가 되는지 모두 구하시오. 고도가 2km가 되는 구간이 하나가 아닌가 봐요.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고도가 2km가 되는 구간을 우리 한번 점으로 표시할게요. 2km가 되는 구간이 2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여기도 2km가 되죠. 2km가 되는 X축으로 내려봤더니 몇 분일 때, 네, 8분일 때 2km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었죠. 몇 분? 네, 12분일 때도 고도가 2km였습니다. 그러면 8분이랑 몇 분 써줘야 되나요? 12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3번 갈게요. 3번. X값이 변할 때 Y값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요거는 자, 우리 설명 어떻게 해볼까요? 구간이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한번 구간에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간일 때는 비행기가 처음 2분 동안 뭐 하고 있나요? 네, 처음 2분 동안 활주로를 달리고 있죠. 네, 활주로를 달리다가 자, 달리다가 그 다음에 2분에서 8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고도가 높아지죠. 2분 후 이륙하여 고도가 2km가 될 때까지 올라갔어요. 될 때까지
올라가다가 네, 2km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갔죠. 자, 내려간 구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분에서 10분 사이 그 2분 동안 다시 고도가 몇 킬로까지 내려갔나요? 고도를 보니까 이 점이 여기죠. 1.8km까지 내려갔네요. 1.8km까지 2분 동안 내려간 후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10분 이후에는 쭉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0분 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직 그래프가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는 이후 그래프는 모르니까 우리 4번 구간까지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10분 후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고 있는 상태.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처음 2분 동안은 활주로를 달리다가 2분 후에 고도가 2km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도가 1.8km까지 2분 동안 내려갔습니다. 그 후 10분 이후에는 다시 고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새벽에 윤선은의 집 냉장고의 냉장실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온도를 Y-C라고 할 때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여 보자. 자, 그래프 한번 파악해 볼까요? X축이 마찬가지로 분이었죠. 시간, 분. 그리고 Y가 온도였습니다. 단위는 도씨 온도였죠. 냉장실 온도는 최고 온도가 6도였고요. 최저 온도는 1도가 되겠습니다. 6도, 1도가 반복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 모양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쯤 파악하고요. 우리 1번 한번 볼게요. 1번. 냉장실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몇 도씨인지 구하시오. 그래프에서 온도가 가장 높을 때를 구하면 되겠죠. 지금 6도씨가 가장 높고요. 선생님이 까만 점으로 찍어 놓은 곳이 다 6도입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높을까요? 6도씨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냉장실 온도가 1도씨가 되는지 구하시오. 자, 측정하기 시작해서 지금 0분에서 측정했겠죠. 이 0분에서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1도가 되는 시간. 여기죠. 처음 1도가 되는 시간. 여기는 눈금이 얼마일까요? 지금 두 칸이 30입니다. 눈금 두 칸이 30이니까 한 칸은 15라고 할 수 있겠죠. 15분 후에 1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정답을 15분 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마지막. 냉장실 온도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몇 분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냉장실 온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한 번. 됐나요? 다음에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이게 한 텀이죠. 두 번.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3번. 이해됐죠?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4번. 다음에 다시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요. 5번. 다음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6번.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몇 분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디를 구해야 돼?
네, 시간 단위를 한번 볼게요. 자, 반복되는 구간이 이만큼이야. 시간을 봤을 때, 그쵸? 두 칸씩 반복되고 있어요. 두 칸, 그죠? 여기가 반복 구간입니다. 그럼 몇 분 동안 반복되고 있을까요? 네, 30분 동안 반복되고 있죠. 30분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세정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20m인 원 모양의 대관람차에 tab승한 지 X분 후 지면으로부터 세정이가 탄 관람차의 높이를 Ym라고 할 때 두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X가 분이고요.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Y는 높이입니다. 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죠. 관람차를 탑승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모습의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람차를 탑승할 때는 몇 미터에서 탑승했나요? 높이가 눈금 하나가 몇인지 한번 살짝 볼게요. 지금 두 칸이 10이죠. 그죠? 두 칸이 10입니다. 두 칸. 그럼 한 칸은 5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 점이 5.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여기 5m에서 내려왔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5m가 되겠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36분에도 5m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고도는 몇 미터일까요? 가장 높은 구간을 점으로 한번 찍어보니까 이 점과 여기 점과 이 점이 고도가 가장 높죠. 이때 Y값 점선으로 이어보면 40에서 한 칸 올라갔으니까 45m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세정이가 탄 관람차가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높이를 구하시오. 방금 구했죠? 몇 미터? 이 점이니까 45m라고 할 수 있겠네요. 45m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정이가 탄 관람차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5m일 때는 탑승하고 몇 분 후인지 모두 구하래요. 그럼 35m가 어디인지 볼게요. 이 지점이 35m입니다. 35m인 구간을 자, 점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35m를 지나는 점을 모두 찍어봤더니 6개의 점이고요. 이때 X값이 분이 되겠죠. 그때 시간이겠죠. 4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X축에 숫자를 읽으니까 8분. 마찬가지로 16분. 35m를 지나는 X점의 좌표 20분. 그리고 28분 있고요. 마지막으로 32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쓰면 됩니다, 여러분. 4분, 8분, 16분, 20분, 28분, 32분 모두 6개의 점들이 모두 고도가 35m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정이가 탄 관람차가 두 바퀴를 돌아 처음 위치에 돌아오는 것은 탑승하고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 얘도 그래프 잠깐 보면요. 자, 5m에서 탑승했어요. 고도가 올라갔죠.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저 공 던진 거랑 조금 비슷하죠. 여기가 한 바퀴 돈 거예요. 지금 12분일 때 한 바퀴 돌았어요. 다시 또 고도가 올라갔다가 관람차를 탔는데 다시 내려오죠. 이때가 두 바퀴. 그 다음에 세 바퀴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세 바퀴. 세 바퀴를 돌고 멈췄어요. 여기 가로에 보면은 단 탑승한 관람차는 세 바퀴를 돌고 멈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프도 멈춰져 있는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러면 두 바퀴를 돌아 처음 위치에 돌아오는 것이라 했으니 두 바퀴는 어딘가요, 여러분? 네, 여기가 두 바퀴를 돌아서 처음 위치
15m인 위치입니다. 몇 분? 24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분 후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 조금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생각 넓히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자동차가 출발한 지 X분 후 속력을 시속 Ykm라고 할 때 두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래프 보고요. X가 시간입니다. 분. Y는 시속 Ykm. 속력이죠. 속력이라고 잠깐 쓸게요. 속력. 자동차가 달립니다. 처음에는 멈춰져 있겠죠. 자동차가.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속력이 올라가나요? 네, 처음 10분 동안은 시속 20km로 속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10분 후에는 다시 속력이 떨어져서 언제 멈추나요? 15분 후에. 이 지점이 15분 이후 자동차가 멈춥니다. 멈춘 후에 그 다음에 속력이 엄청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시속 80km. 와, 시속 80km면은 일반 도로에서는 거의 우리 60km거든요. 선생님 운전하지만 80km는 거의 뭐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조금 고속으로 갈 수 있는 도로인 것 같아요. 네, 15분에서 언제까지? 여기 50분. 15분에서 50분까지는 시속 80km를 유지하면서 달려요. 그쵸? 그러다가 50분이 지나서 속도가 확 줄어들었죠. 그죠? 신호등에 걸렸나요? 확 줄어들어서 다시 시속 계속 감속하다가 60분이 되면 멈춰요. 멈추다가 다시 60분 이후부터 70분까지는 속력이 시속 30km로 가다가 다시 70분 이후에 속력이 감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80분 후에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언제 구간 언제 나누어서 네 0부터 10분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까지 15분에서 50분까지 50분에서 60분까지 60분에서 70분까지 70분에서 80분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속력이 증가한다, 속력이 감소한다, 속력이 80km로 일정했다. 이런 부분 키포인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고요. 121쪽 스스로 확인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 표는 시각이 X시일 때 기온을 Y도시라고 하여 어느 지역의 하루 동안의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자, 우리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은 일단은 대응표가 있죠. 관계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우리는 대응표라고 하거든요. 이 대응표를 뭘로? 네, 순서상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점을 찍으면 됩니다. 3,-2 6, -3, 9, -1, 그 다음에 12,3. 선생님, 순서상 귀찮은데요. 꼭 이렇게 순서상으로 해야 되나요? 네, 꼭 해야 합니다. 18,2, 21,0, 24,1. 이 점을 모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찍는 방법 아시죠? 3,-2, 3,-2점이겠죠? 네, 됐나요? 6,3, X축 6, Y는 3만큼 올라갔습니다. 9,-1, 됐죠? 12,3, 12, Y축으로는 3만큼, 이만큼, 됐죠? 15,5, 15,5, 18,2, 이 점이고요. 21,0, 이 점이고요. 24,-1, 네, 어떤 규칙도 보이지 않는 점들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뭐 하나 잘못 찍었나요? 6,-3. 네, 6,-3 잘못 찍었네요. 이 점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어디 찍어야 되나요? 6,-3 여기를 찍어야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마름모 둘레의 길이를 ycm라고 하자 x값이 1, 2, 3, 4, 5일 때 y값을 구하고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맨 처음 뭘 해야 될까요? 네,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표로 꼭 나타내세요. x가 1부터 5까지일 때 y 값을 한번 나타낼게요. 자, 우리 x가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입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죠. 그러면 둘레는 한 변이 4개 있는 거잖아요. 둘레는 4를 곱하면 되겠네요. y는 4. 한 변의 길이가 2라면 둘레는 8.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12. 4, 4, 16, 5, 4, 20c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순서상으로 한 번 더 써줍니다. 1,4, 2,8, 3,12, 4,16. 여러분 귀찮더라도 여러분은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꼭 쓰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낼게요. 1,4 한번 찍어볼까요? x가 1, 한 칸, y는 4칸, 4칸 올라가세요. 여기를 찍으면 되겠죠. 2,8, x가 2일 때 y는 8. 이렇게 만나는 점. 이렇게 점선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3,12, x가 3일 때 y는 12. 12와 누가 만나는 교점? 3이 만나는 교점. 4,16. 이 점이죠. 4,16. 네. 다음에 마지막 5,20. x축은 5만큼, y축은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점 5개를 찍으면 끝.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3번 가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원이가 자전거를 X분 동안 탔을 때 소모되는 열량을 Ykcal라고 하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전거를 30분 동안 탔을 때 소모되는 열량을 구하시오. 자, X가 분이었고요. 항상 여러분도 X가 뭔지 Y가 뭔지 쓰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Y는 킬로칼로리 소모되는 열량을 말합니다. 자전거를 얼마나 탔대요? 30분 동안 탔대요. 그러면 X가 30인 거죠. 30. 여기가 30이겠네요. 30분 동안 탔을 때 소모되는 열량은 Y축. 이 그래프가 지나는 Y축 얼마? 네, 400이 정답이겠습니다. 그래서 400kcal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한 실내에서 온도가 X도씨일 때 어떤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량을 Y ml라고 하고 두 변수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와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량 사이 관계를 설명하시오. 자, X가 온도였습니다. 온도. Y가 밀리리터. 산소량. 그쵸? 산소량. 자, 온도에 따른 산소량이네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보면요. 자, 얼마 동안은 온도가 5도에서 35도까지 이 구간 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지금 산소량이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35 이후 35를 기점으로 해서 35 이후 구간은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그래프 모양이. 그쵸?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됐나요? 네,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서 써주면 좋을까요? 같이 한번 써볼까요? 온도가 언제까지? 35도가 될 때까지. 35도가 될 때까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산소량이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증가하고 되나요? 첫 번째 구간 파란색 구간입니다. 온도가 35도가 될 때까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X축이죠. X축이 쭉 올라갈수록 산소량도 증가하고 온도가 35도를 넘어 35도C를 넘어 언제까지? 40도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40도가 될 때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량이 감소한다. 땡. 급격히 감소한다. 네. 그래프가 엄청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경사가 엄청나죠. 그래서 급격히 감소한다. 그냥 감소한다. 감점. 급격히 감소한다. 오.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래프를 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변화량 일정한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그래프가 변했는지 보고 그 구간마다 설명을 해주면 완벽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우리 그래프까지 모두 마쳤고요. 오늘 수업한 거는 여러분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121쪽 같이 풀었잖아요. 그 교과서를 찍어서 위두랑에 올리셔야 합니다. 교과서 121쪽 찍어서 위두랑에 수학시간 안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